오늘 주제가 현지화에 대한 주제인데요. 예.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할 겁니다. 그런데 현지화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업을 할 때 그런 거 있죠. 왜? 저는 그 컨설팅 할 때 사장님께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그 사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비전이 없이요. 그냥 과정이나 현상이나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칭다오에 갔더니 김치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잘 안 된대요. 공장 하나에 직원들은 한 50명 정도?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재고도 많고 가격도 그렇고, 왜냐면 중국 김치 공장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사실은 맛은, 그분이 얘기하는 김치 맛은 자기네들이 오리지널이라고는 하나 제가 김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이게 유통이나 뭐죠, 보관, 냉동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뭘 어떻게 하면 되긴 말이야. 저 재고 좀 다 팔리고, 공장 직원들 좀 말 좀 잘 듣고, 그리고 뭐 그 수금 좀 다 받고, 뭐 이랬으면 좋겠. 그냥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볍게 얘기하면서, 사장님 이러면 어때요? 지금 공장 하나잖아요. 예. 공장이 한 5개 정도 생기고요. 지금 한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300명 정도 생기고요. 직원들이 있고요. 쫙 공장 밖에 막 김치 달라고 막 좀 줄 서 있고요. 막 김치 달라고 막 지금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고요. 막 계속 중국말로 뭐예요? 꽁부잉치어라고 그러죠. 공급이 못 쫓아갈 정도로 막 그렇게 규모가 있고 막 돈 세야 되는데 막 인민폐 다발로 쌓이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김 교수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김치 장사 그렇게 크게 하면 힘들대요. 그분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냐면 기대치가 잘못돼요. 현지화는요, 우리가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그 여러 가지의 교육이나 컨설팅의 단계 중에 한 4교시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의 결과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지화라는 개념이 어리버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거 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김치 공장 5개 공장 늘어날까봐 1개 공장 크게 안 키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법이나 환경, 뭐 노동법이 바뀌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상에 불과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지고 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중국에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있는 주에 한 열흘,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에 또 우리가 또 이 세미나 12월 24일 날도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세미나 하냐고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뭐 그날 특별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 그냥 기분상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19일부터 도는데 칭다오부터 해서 칭다오, 교주, 레서 아마 그래서 위에로 빠져나올 것 같은데 세미나 3번 정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지 인력들 주로 교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경영자분들하고, 거기 이제 뭐, 거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한인교회들이 좀 있어요. 같이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일주일 정도 한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가면 기회가 없어요. 보통 저희들이 중국 가서 예전에는 교육을 하는 게 딱 2가지예요. 중기청 아니면 코트라에서 콜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아요, 주제가요.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국에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외부 영역의 것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인데, 현지 직원들이에요. 중국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했죠. 2006년도부터 와서 저랑 이제 여기 현대기아차연수원에 들어가서 3박 4일 정도 경영교육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경영교육이에요. 중국 문화나 마케팅 교육이 아니고요. 경영교육을 시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평가하고 또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나한테 해요. 그건 난 모르죠. 이 회사에서 계속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사장은 시켜주나요? 요즘은 진급은 조금 시켜주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 사람만큼 진급을 과연 시켜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경영이나 관리 교육인 하나,
그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끝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충성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원들은 아니고요. 현대중공업 굴삭기 부분의 대리점, 사장, 영업부장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 교육하느라고 울산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오늘 처음 오시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굴삭기라든지 중장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위주의 산업들이 초기에 중국에 나갈 때는 메이커 시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제 그럼 다 잘 팔렸어요. 굴삭기가 어떻게 팔렸냐면 이렇게 팔렸어요. 짜장면 팔리듯이 팔렸습니다. 전화가 띄고요. 왜? 你好，你们是买挖掘机吗？哎，是挖掘机。现在，我要买一台挖掘机，多少钱？给我이账号. 나한테 은행 구자 알려달라고. 얼마냐고. 12억이라고.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이제 그 차 몰고 3일을 달려가서 그 납품하는 거예요. 놀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굴삭기가 2,000대가 안 팔리거든요. 아까 여기 본 현대중공업이 한 50개 정도가 대리점인데요. 한 개 대리점이 1년에 500대 팔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이커 마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셀러 마켓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갖고만 있으면 팔렸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5인가 6인가 그러고 두산인프라코아가 1인가 그러네. 그건 이제 대우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업체들이요 100% 다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 1등만큼은 못 만드나 중국산보다는 좀 잘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라는 이런 그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더 팔아야 되는데 더 이상 안 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 실사를 해봤더니요. 가봤더니 굴삭기 팔아서 번 돈 갖고 굴삭기 안 하더라고요. 뭐 하냐 했더니 빌딩 짓고 호텔 짓고 카지노,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아직도 굴삭기를 판매한다라고 얘기해서 누가 파냐고 그랬더니 쫙 밑에 있는 새끼 대리생이 파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수익 모델이에요. 걔가 팔 때마다 커미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져. 옛날에는 세일즈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권리 임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이커에서는 미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렇게 대리점들이 모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